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힘차게 멸콩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고성국TV에서도 여의도 어퍼컷 방송을 했지만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의원총회가 한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들었고요. 뭐 대부분은 당명 개정이나 행정 통합에 대한 지도부 설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지도부가 우리 말 못하게 하느냐, 우리 장동혁 욕하려고 왔는데 왜 욕할 시간 안 주느냐, 뭐 이런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보통 의총은 이제 비공개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저 한동훈 일당들이 그 때를 쓰고 뭐 유치원 애들 수준으로 땡깡 부리면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생방송 해버리죠. 그러니까요. 예, 공개로 어떤 자들이, 하면 어떤 자들이 얼마나 천박하게 노는지를 그냥 공개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보여줘 버리죠. 아, 이게 근데 집단 지성이 무서운 게요. 예. 저희 지난주 생방 때 네. 시청자분들이 실시간 댓글로 네. 의총 공개해라, 예. 생방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이 뽑은 110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표 욕하고 공격할 거면 국민의힘 카메라가 들어가서 공개하다가 네. 그 의원 얼굴 클로즈업을 쫙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다는 것이 고지되는 순간 네. 저것들 다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예. 제가 오늘 점심을 또 국민의힘의 뭐 현역 국회의원분과 먹었는데 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고 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이상하게 기사가 안 나간다. 어허. 왜냐하면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좀 멀쩡한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니까 의원총회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언론 플레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허.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탁 언론 플레이가 안 되고 누가 장동혁 대표를 때리고 공격하고 했는 것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불리하고 친한계에 유리한 것들만 기사가 나가더라.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이라고 하면서 지들 유리한 것만 내보내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의 그 노이즈 마케팅과 언론 플레이, 네. 그다음에 그 좌파 언론이나 그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다 공개하면 돼요. 네. 공개하면. 그거 한번 저 당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의총을 공개한다는데 싫다, 반대한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당원들이 다 보면 어때요? 네. 내가 내 정치, 내 발언을 책임지면 당연하죠. 그게 공개가 되든 비공개가 되든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깨어남님 댓글 단 것처럼 의총 국힘 유튜브로 생중계해라. 완전 찬성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의용 사무총장 발표에 의하면 드디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무려 11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들 다수가 의총 공개에서 누가 그 장동혁 대표 때리는 데만 열심이고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존재감도 없는지. 그러니까 지상파 정표는 어차피 안 할 거고 거기다 네. 기댈 거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가 생방송을 하면서 우리 대자유총이나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이혼 생중계를 요청하면 전부 다 아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몇백만 명이 그 공개 의총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도 제가 들었어요. 점심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한 그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분이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 몇 시간 동안 의원들이 모욕을 주든 뭘 하든 꿋꿋하게 다 듣고 마무리 발언으로 딱 정리하는 게 잘하는 거다. 네. 네. 괜히 걔네랑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면 말꼬리 잡히고 또 쓸데없는 논쟁만 생긴다. 지금 네. 장 대표가 아주 잘하는 거다. 이분은 중진 의원인데 그렇게 평가를 딱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물론 우리는 참 지켜보기 마음 아프고 네. 네. 그 몇 시간 동안 대도 않는 소리 들어야 되는 대표가 얼마나 힘들지 참 애달픈데 그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중진들이 보기에는 예. 뚝심 있게 잘하고 있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고 이제는 언론사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자기 자리 걸고 사퇴 재신이 묻자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대안으로 내세울 비대위원장 이름도 안 나오는 마당에 어차피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지도 못할 거면 이제는 이런 무의미한 소모전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 좀 달라도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고요. 네. 의총 공개하자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의총의 그 회의 주재자는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지금 동향과 동태 이런 걸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원내 지도부의 부대표들을 뭐 10명 가까이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황을 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적으로 장동혁 대표 불러다 놓고 모욕 주고 갈라치기 하는 의총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야죠. 원내대표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당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의총이라고 하는 건 그래봤자 국회의원들 모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10명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110만 명의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비내는 당원들이. 네. 예? 그러니까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가 대표한다 치더라도 네. 당대표는 110만 명의 책임당원과 당비내는 당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가 그 뭐 별것도 아닌 배지 하나 달았다고 무슨 군기 잡겠다고 나서는 것들은 원내대표가 정리해 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당대표가 앞으로 나가고 이 자유파 전체의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뭘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에서는 저는 이 송원석이가 진짜 지 역할 제대로 못한다. 전 그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지 네. 이 무의미한 그러니까 한 똑같은 사람 얼굴도 다 똑같아요. 10명이 나와서 장동혁 욕하고 근데 뭐 사퇴니 뭐니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오고 하는 이 네. 무의미한 3시간 4시간을 매주 반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아니, 다다음 주에 또 할까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오늘 의총도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박사님.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고 공격이니까 자신이 나서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렇게 모양도 좋지 않고 적절치 않아요. 네. 또 당대표의 그 위상에도 맞지 않아요. 네. 그니 원내대표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적어도 의총장에서만큼은 군기반장 역할을 해라 앞으로는. 그거 안 할 거면 뭐하러 지금 원내대표 하고 있냐. 사실 좀 그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의총을 앞두고 제가 아침에 고성국 박사님 방송 나갔다가 네. 또 다른 방송 거긴 이제 민주당이랑 개혁신당 패널도 있는 데를 나갔다 왔는데요. 네. 진행자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장해찬 부원장. 지금 민주당은 저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저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산림청장은 차량 기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늦은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사람도 칠 뻔하고 사고도 크게 났더라고요. 저는 부정한 장소나 부정한 사람 만난 게 아니면 아하. 기사를 왜 보내고 지가 운전대 잡았을까? 그렇지. 예, 차관급인데. 뭐 어디 룸사롱이라도 갔다 온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심각한 문제가 터졌고 네. 오늘은 또 아침에요.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 네. 코인 김남국이를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대요. 그 대통령실에서 인사청탁 받다가 현지 누나 훈시기형거리다 잘린 김남국이를 대변인 임명한 거예요.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잖아요. 진짜 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망할 길로 가네.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터졌으면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아무 논평도 없고 아무 입장도 없고 왜 이거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주는데 네. 제가 일단 전곡이 찔려서 아하. 할 말이 없었고 네. 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국민의힘의 대단한 국회의원님들은 의총에서 당대표 공격하느라 바빠가지고 민주당이랑 싸울 시간은 없는 분들이다.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박사님? 특히 그 이인호? 김인호. 네. 김인호. 이자는 뭐 잽싸게 그 해임을 했던데 네. 당장 지금도 저 경상남도 함양에 네. 그 대형 산불이 났는데 맞아요. 그 비상령까지 발동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잔불까지 진화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특히 그 지금 딱 2월, 3월 한편으로는 온 그 산림이 바짝 말라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북서풍은 뭐 엄청 불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불조심 강조기간 해가지고
산림청의 맨 그 이 조직의 그 모세혈관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산림보호원이고 산림감시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서 숙식하면서 그 감시해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 거의 비상근무 중이거든요. 그런데 청장이라는 자가 술 취해서 만취된 상태로 교통사고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네. 음주운전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찾아내가지고 CCTV 네. 확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음주운전이라고 안 밝혔을까? 이재명 연상되니까. 이재명도 그러면 직무정지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인호는 김현지가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인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불똥이 사실은 현지 누나랑 이재명한테도 튀니까 네. 아니 세상에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시키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안 밝히는 것도 처음 보고 그 음주운전 사고도 시기로 봐서 매우 심각한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이재명 그 더불어 저 종북주사파 정권이 뭐 거의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네. 예. 이게 어쩌다가 이런 그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까 뭐 김인호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럼 다른 부처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를테면은 저 국방부는 외교부는 또 통일부는 지금 제대로 작동합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통일부랑 외교부는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예.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면요. 네. 저는 그 CCTV 동선 지금 다 확보했을 것 같아요. 그 YTN이 횡단보도에서 김인호가 술 취해서 차로 사람 칠 뻔한 영상을 확보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경찰에 자료 요구해서 그 전 CCTV 하면 이 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그 캥기는 게 있는지 잽싸게 그 직권면직하고 해임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사건을 덮는 게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를테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해임을 했다 해요. 네. 해임은 해임이고 네.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최소한 한 달은 울고 먹어야 돼. 맞아요. 이래가지고 뭐 국정조사 요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이거를 수백 번 계속 틀어주면서 방송할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임은 해임이고 아니 국정조사 하자. 누가 추천했냐, 인사검증 누가 했냐, 대통령 사과 안 하냐,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네. CCTV를 어떻게든 역으로 추적해서 네네. 제가 장담하건대 민주당이었으면 이 차가 어디서 술 먹고 나왔는지 밝혀냈을 겁니다. 당연히. 하루 이틀 안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울 줄 모른다, 제발 국민의힘이 좀 싸워라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잘 할 줄도 모르는 광장으로 거리로 나와서 가두투쟁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회의원이 107명이면 뭐 엄청난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 저쪽 좌파들이 부결시킬 땐 시키더라도 국정조사 발동도 할 수 있고 상임위나 본회의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고 질의할 수 있고 맞아요. 또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아무 때나 정론관에 가서 자기가 입수한 자료라고 그러면서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정론관에서 공개하는 거는 그 면책특권에 적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쟁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안위 소관이잖아요. 네. 경찰이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행안위 위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 경찰서장 불러서 이거 어디서 누구랑 술 먹었는지 조사됐냐. 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요 걸리면 기본적으로 너 어디서 누구랑 먹었어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인들도. 네. 저는 이렇게 빠르게 김현지 추천 인사를 자르고 봤다는 건 그 어디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와 먹었느냐? 그게 만약 정권 실세나 뭐 이런 사람들이면 네.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물고 행안위에서 안 건드리고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행안위 위원은 그냥 경찰청에다가 네. 자료 요청만 하면 돼.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오죽 답답하면 그 진행자가 성향이 뭐 국민의힘 성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 싫어하는 진행자였어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오죽 답답하면 너네 대체 뭐 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 당 의원들은 의총 가서 대표 공격하느라 바쁘다. 그 장동혁 대표한테 보여주는 전투력의 반의 반만 민주당한테 써도 우리가 강한 야당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김남국 같은 인물을 인사청탁하다가 잘린 사람을 지금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사님?
그거는 안산시장 내보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다시 경력 키워서 내보내겠다는 거고, 뭐 안산시장 얘기도 있지만 거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대요. 양문석이 잘리면. 양문석이 네. 그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되면은 김남국이가 출마할 거라는 얘기도 또 이 안산 지역에서 꽤 많이 돌아요. 여의도판에서도 돌고 있어서 저는 뭐 안산시장이든 그 재보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 단원갑 지역인데 그 지역이든 뭐 김남국이 같은 그 허접한 자가 나와서 설쳐주는 거는 저는 우리 선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가 아니고 먼지가 나도록 우선 털 건 털고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슈를 키워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 밉상이라고 하는 게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요. 이 김남국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쓱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가 본회의장에서 맨날 코인이나 거래했다는 건 지금 거의 잊혀졌어. 근데 이게 조용히 이재명이 똘마니 노릇하느라고 대통령실에 가 있다가 김남국이가 여기서 근무하는 줄도 일반 사람도 잘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뭐 훈시기영이니 현진운하니 이랬으면서 다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잽싸게 꼬리 자르기 하는 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호출을 해야 돼. 당 대변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의 공식 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대변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 잊혀진 기억들까지 다 호출을 해서 어떻게 이런 자를 당의 입으로 임명할 수 있냐. 정신 나간 자들아. 이러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벌써부터 네. 이걸 이슈를 만들어야 예. 민주당이 김남국을 내보내려다가도 못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보내면 네. 작게는 안산 선거, 예. 크게는 경기도 선거, 예, 나아가 전체. 전국 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광원에서 못 찾아본 건지 몰라도 국민의힘의 그 잘난 국회의원 양반 중에 오늘 뭐 의총 가서 입틀막이다, 장동혁 똑바로 해라,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그 잘난 의원 중에 네. 김인호나 김남국 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아니 김남국이를 겁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이재명이 겁나서 지금 입 쳐닫고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저도 예. 부원장이 된 덕분에 제가 방송 나가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이게 기사가 좀 됩니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하는 그 파급력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그 국회의원 배지는 지를 폼 잡으라고 달아준 게 아니라 우리 110만 당원들이 당비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밥값 주고 있는 건데 당연하죠. 이런 거 떠들고 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설날에 말했잖아요. 107명이 하루에 하나씩만 SNS 써도 기사가 107개가 나온다 최소. 싸우지 않는 자 배치 떼라. 이건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민주당이랑 이재명이랑 안 하고 왜 장동혁이랑 싸우는데 그 배지를 쓰냐고요.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요. 네. 배현진 의원이 네. 참석을 했는데 저는 일단 1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당원권 정지 징계가 실효 발동이 됐잖아요. 뭐 가처분도 본인이 걸었고 재심 신청 안 했으니까 윤리위가 땅땅땅 한 순간 발동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이 아니에요. 1년 동안은. 예. 그럼 의총장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 못 들어가야지. 이게 어떤 전례가 있냐면 옛날에 바른미래당 때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현주가 당원권 정지 처분 받았어요. 의총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현주가 나 들여보내달라고 그 앞에서 막 싸움하고 했던 게 기사도 있고 사진도 다 남아있어요. 네.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의총장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유권 해석을 기조국에서 잘해서 막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일부러 보란 듯이 장동혁 대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이게 당의 권위, 당대표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린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이게 당이 아니네. 이거는 당직자들이나 원내대표가 이제 의총 주재하니까 배 의원 미안한데 당원권 정지 중이니까 의총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사진을 한번 좀 빨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건 지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지.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럼 법원이 상식적으로 남의 애 사진 올리는 거는 징계 사유 아니니까 가처분 들어줄게요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법원이 얼마나 그 인권이나 아동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배현진 의원이 의총 가서 한 말을 다룰 거지만 이 사람이 의총에 들어간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이 말도 안 된다. 저건 그나마 양반으로 나온 사진이에요. 뒤에서 완전히 막 비웃고 있고 막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송원석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러니까 송원석이 욕먹는 거예요. 아니, 저걸 누가 잡습니까? 네. 원내대표가 잡아야지. 원내대표가 왜 최소한의 질서도, 규율도 잡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 저걸 장도혁 대표가 해야 되겠어요? 저 사진 보세요. 저게 말이 돼요? 참. 저게? 의총 중에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징계당한 자가. 아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활동 말고는 모든 당무에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당협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렇죠. 시당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 불러서 회의도 하면 안 돼요. 네.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와, 전 저 사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보란 듯이 일부러 장 대표 뒤에 가서 앉은 거잖아요. 예. 사진 같이 걸리겠다고.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선거지만 우리가 이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동혁 중심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와중에 한가롭게 장동혁이 이게 아쉽고 뭐가 아쉽고 장동혁 왜 영화 보러 안 오냐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당 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여론을 모으고 이런 거에 우리가 화를 내고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이런 현실을 알도록 하는데 유튜버와 스피커들이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 참. 이걸 괜히 마셨네. 이게 네. 토 나올라 그러네. 이걸 아유. 마시니까. 참. 박사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 얘기가 의총장에서 왜 나와요? 배현진 의원이 네. 장동혁 대표한테 네. 고성국 박사 징계는 왜 뭉개냐. 지도부랑 친하다고 뭉개는 거냐라고 따졌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아, 그런 말을 했대요? 네. 누가 뭉갠다고요? 지금 제 사건은 배현진이가 있는 서울시당에서 지금은 이제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네.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원 당규상 열흘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징계권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고성국 징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윤리위 결정이죠. 그럼요.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정기 회의를 할 때 여러 안건들을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그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6.3 선거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지금 그 선거 채비를 윤리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개 평당원의 징계 문제는 선거 후에 천천히 하겠다고 자기들이 윤리위가 결정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뭉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배현진 의원이 당무를 잘 모르고 트집을 잡는 게 여러분 뭐 제가 따로 밝힌 적은 없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서 모시기 전에 제가 어쨌든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위원으로 서울시당 윤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다른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회의도 제가 몇 번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서울시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면 중앙당으로 가요. 그 중앙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앙당 윤리위가 재심 신청 들어왔다고 내일 바로 열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제가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환해달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서울시당이 박사님을 불러서 소명을 듣지 않고 서울시당이야말로 배현진 의원과의 친소관계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그 하루인가 이틀 남겨두고 오라고 하니까 멸컴 TV 방송 예정돼 있는데 저대로 그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한다 늦춰달라 그랬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늦춰달라 그랬어요. 그거 자기들이 싫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해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김종혁 같은 경우는 예. 늦춰달라고 하니까 네. 중앙윤리위가 일주일 늦춰줬어요. 그리고 김종혁 불러서 이야기 듣고 징계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윤리위는 김종혁한테도 시간을 줬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당 윤리위는 예. 이용호 의원이 나는 이런 편파적인 징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바꿔서 김경진으로 바꾸더니 김종혁한테는 일주일 줬는데 박사님한테는 안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나가겠다 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바로 잘라버린 거거든요. 네, 조율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조율 필요 없다 그랬고 그리고 무슨 이 입장문인가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소명서죠. 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1시까지 무슨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인가 이틀 후. 그래서 이게 뭔가 징계 사유서를 봐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징계 사유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늦춰달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서울시 윤리위원회가 그 인심 후하되 네. 4시간을 늦춰주더라고. 4시간. 서류 접수 시간을 4시간이나 늦춰주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소명이 되겠느냐 싶어서 네. 안 나가버렸죠. 그리고 재심을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건데 예. 만약 배현진 의원도 재심을 신청했다면 네. 윤리위가 절차대로 다시 재심 기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는 재심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 네.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결정에 불복하면 또 그때 재심을 재심할 수 신청하는 있고. 거예요. 그럼 배현진 의원은 중앙에서 바로 다뤘으니까 예. 어쨌든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한동훈이나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재심을 안 해놓고 왜 이의 신청한 사람한테 절차가 늦게 가냐라고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개 평당원이라서 아마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고성국 박사님이 상황이다 뭐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프레임을 아니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루 만에 열어가지고 탈당 권유 징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냥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뿐인데 자기들이 절차를 안 지키고 다 어기면서 그거를 뭐 신속한계에 따라 뭔가 뭐 뭉개니 뭐니 하는 게 저는 이게 이러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김어준 밑에 쭈르르 줄 서면서 아니 근데 이것들이 나한테 뭐 공격을 하거나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지 왜 자꾸 고성국이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네. 이 배현진이도 지금 고성국권을 왜 뭉개냐고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게 사악하고 얍삽하다. 악질적인 거죠. 네, 악질적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당무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 쏟아내는 전투력을 제발 반의 반이라도 민주당을 향해서 좀 쏟아내 보셔라. 그러면 당장의 스타 국회의원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의총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이 부분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다음 의총이 열리면 당원권이 정지된 배현진 의원이 의총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기조국에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서 당의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송원석이가 딱 그 시누이 꼴 아니에요? 은근히 분위기 만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송원석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서울시당 행사에서 한딸들한테 봉변도 당하고 하면서 저 한딸이나 친한계라는 집단이 대화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원칙과 기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요 30초만 멸콩TV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멸콩 천사 광고 보고 올 텐데요. 30초 동안 여러분 어디 가시고 현재 8,000분 시청 중인데 좋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십시오. 네, 빠짐없이 8,000분 모두 좋아요 눌러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구독도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이죠. 이 이야기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공간이에게 이런 특별 주문을 했어요. 네. 누가 내 이름 팔면 나 당대표랑 친하고 당대표가 나 밀어주기로 했어. 이런 사람들 막 공천 시즌에 한 트럭 나오거든요. 누가 내 이름 팔거나 민주당처럼 돈 꺼내면 강선우 김병기 하듯이 돈 꺼내면 과감하게 공천 탈락시켜야 된다. 아니 당대표가 스스로 내 이름 파는 사람 자르라고 하는 건 전 처음 봐요. 이거 어떤 의지로 봐야 되죠, 박사님? 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 말 그대로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에서는 가끔 겉으로 폼 잡는 레토릭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당대표는 내 이름 팔면은 다 탈락이야 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원장 시켜서는 또 지하고 가까운 사람들 적절하게 배치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 뭐 이 정치를 같이 했던 적이 없어요. 네. 특별한 인연은 없잖아요. 네, 특별한 인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보고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저 정도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막 이거는 저하고 뭐 내기하셔도 좋은데 공천 끝낼 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 안 할 거예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네,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공관위원장이 다 공천안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공관위가 올린 명단 중에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걸러내거나 조정하는 일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공천 과정에 장동혁 대표가 전화해서 이정현 위원장한테 그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좀 챙겨주세요. 이런 전화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관위원장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공천권 누가 갖고 있냐? 당원과 국민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네요. 네. 네, 당원이 갖고 있다, 국민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장심을 살펴서 공천한다? 이거는 이정현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은 우리 자유파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6.3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 경쟁력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공천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천을 할 때 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이야. 그렇죠. 이게 뭐 나 현역이야 그러면서 4년 동안 8년 동안 맨날 경조사 쫓아다니고 뭐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서 인지도 잔뜩 높여놓고 그러면서 정말 철벽같이 그 치잖아요. 네. 이래놓고 정치 신인들이 거기에 도전하라 그러면 100점 100패지. 그런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당 지지율보다도 그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봐줘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은 지옥 훈련과 같은 경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지옥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지금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역 단체장들의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철학, 신념, 이념 그리고 실력 이것만 가지고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냥 뭐 장식품처럼 시의원, 구의원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청년들이 구청장 못하냐, 청년들이 시장 군수 못하냐, 청년들이 도지사 왜 못하냐 이 정도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공천혁명을 장동혁 대표와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해낼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말과 이정현 위원장의 현역들한테 지역 훈련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현역 시장 도지사들이 바짝 긴장했을 것 같은데 긴장했겠죠. 이정현 위원장이 이러더라고요. 현역이라고 해도 예외 없다. 자체 경선 거쳐서 청년 후보랑 토론해서 말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면 개망신 당하게 할 거다. 그리고 취임 후 100일 동안의 비전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적어내야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 현역이니까 당연히 공천받아서 뭐 나 말고 누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이 각각 역할은 달라도 채찍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던데 네.
지금이 청년들이 정치권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예, 어떠한 장벽도 없도록 하겠다. 네, 네.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또 정치 도전, 선거 참여를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청년들이 뭐 해봤자 그 현역들의 현역 시장, 현역 군수, 현역 도의원 이런 사람들의 그 높은 장벽을 조금만 출마 생각을 했던 사람이면 뛰어보면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장벽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싹 걷어주겠다고 하니 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 거죠. 특히 저희가 오늘 대자유청 공동 여론조사도 발표했는데 네. 거기 보면 전 놀랐어요. 모든 질문항에서 네. 1230 세대의 자유우파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압도적으로 높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젊은 층을 통상적으로 이 젊은 층은 지방선거는 선거 같지도 않기 때문에 네. 다 여행 계획 짜고 있었을 세대거든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층이 대거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혁명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이 젊은 층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당에서 청년 중심으로 가겠다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또래의 20대 또는 30대 몇 명을 공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롤모델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네. 실제로 20대, 30대가 대거 지방선거에 뭐 도의원, 뭐 군의원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로 또 때로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울시장에도 30대가 도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아, 네. 그 자체로 뭔가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40살 되자마자 대통령 선거 도전한 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대의 시장 도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30대의 도지사 도전자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든 상관없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 1230 세대의 투표 참여 동기는 충분하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도 오세훈이 선거 포기 안 했나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장동혁은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국힘 노선 이대로라면 서울시장도 위험하다. 나도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위험한 게 본인이 지금 구청장한 정원호한테 밀리는 게 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강버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남 탓을 못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오세훈이나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입만 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들이 네. 입만 열면은 청년층과 중도 얘기하잖아요. 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제대로 된 거냐, 네. 동의하냐, 네. 와 그다음에 이건 법리와 증거가 불충분한 부적절한 선거 재판이었다. 네. 라고 생각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적절하다가 30, 네. 부적절하다가 62예요. 네. 2배 이상 나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중도라고 답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하면 나 보수, 보수냐, 중도냐, 진보 뭐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예. 나는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판은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50이 넘어요. 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 네. 또 30대 요게 1230 세대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판 잘못됐다가 10대 20대에서는 거의 80%가 나와요. 네. 그러면 아니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이나 청년하고 중도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이 청년과 중도를 서울시 선거 때 오세훈이가 후보가 됐다고 치고 네. 오세훈이를 또 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세훈이가 지금부터 1심 선거는 잘못됐다. 1심 재판은 법리와 증거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떠들고 다녀야 돼. 네. 그래야 10대들이 오세훈이
말을 기울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 말고 더 이상 과학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한동훈 똘마니 대리나 오세훈어가 얘기한 청년 중도는 뭐 수십 년간 그 조선일보가 주동이 된 중도파리인데 청년파리인데 네. 이거 다 허구란 말이에요. 실제로 청년들 중도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 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지. 중도표가 그렇게 중요하면. 근데 이 고성국 박사님 의견은 단순히 정치평론가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네. 돈 써서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네. 자기들도 그러면 돈 써서 여론조사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지.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특히 저는 20대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70대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네, 더 높게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래 투표율이 낮은 20대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이 그렇죠. 지선의 핵심인데 예.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20대들이 그냥 외면하고 여행 간다고요. 예. 놀러 간다고요. 한 목소리로 이 20대가 선거장에 나오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20대를 투표장에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행동 아닙니까? 네. 그날 놀러 가는 거를 참고 그러니까요. 투표장에 가서 네. 신분증 갖다 보내주고 보여주고서 투표 찍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적극적인 정치 행동을 하려면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잘못됐다. 1230 세대가 이걸 압도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후보들이 재판 잘못됐다라고 떠들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네. 네.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후에 네. 1심은 2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게 1230 세대의 그 정서에 딱 맞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네. 강조하고 싶은 게요.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체 34% 감소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월에는 아파트 전세가 1,326건이 올라와 있었대요. 네. 근데 올해 2월에는 124건. 무려 91%가 감소했대요. 전세가 다 어디로 갔어? 다 월세로 바뀐 월세로 거예요. 간 거지, 월세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세 실종, 네. 전세를 씨를 말리게 만들고 월세로 전환시키는 미친 짓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새벽 2시에도 잠도 못 자고 막 트위터에 막 부동산 글 올리고 지금 저게 겁먹은 개가 짖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10대, 20대, 30대 입장에서는 너네 평생 집 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의힘 107명이 SNS에 올리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매주 우총 열어서 장동혁이 맞니 아니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제일 못하는 건 뭐냐 물어보니까 첫째가 물가. 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이건 물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물가를 잡을 그 무슨 전망도 별로 없잖아요. 저 미국과의 이 관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고환율 계속될 거고 고환율은 다 물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네. 물가. 두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야. 네. 그럼 이게 다 이 경제활동 인구의 피부에 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20대, 30대가 직장 못 구해서 정말 고용 절벽에 부딪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운 좋게 뭔가 일자리를 잡았다? 그럼 이 사람 점심 먹으러 가면은 15,000원 이상 써야 돼. 예? 뭐 집 살 엄두도 못 내. 더구나 저것들이 전부 막 허들을 갖다 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이재명 정권이 못하는 거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걸 가지고 이재명 정권 심판을 해야지. 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응? 왜 장동혁 심판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다 이것들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정말. 저거는 알고 저러면 고의적으로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배신자 나쁜 부역자들인 거고 네. 모르고 저러면 그런 지능으로는 정치하면 안 돼요. 네. 나라에 해가 돼요.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국회의원 하는 게. 혹시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몇 가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우리 대자유총회 공동으로 조사해서 한국사회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했고 여심이에 그 등록되어 있는 조사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고성구 TV에서 요 여론조사만 따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 뭐 25명이 장동혁 사퇴 요구했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 25명 아니던데? 세 보니까? 전직이고 제명당한 사람들 빼니까 꼴랑 18명이래요. 18명. 아니 그게 어떻게 김종혁이까지 집어넣고 전현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 꼼수를 써?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서울의 어떤 당협위원장이 직접 김종혁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김종혁이 여기에 이름 올려달라고. 지금 김종혁이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쫓겨났잖아. 그런데 제명당한 자가 전화를 돌려서 주도하는 성명에 전직 떨거지들은 그렇다 치고 현직 18명이 이름을 올린 거. 이거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닙니까, 박사님? 이거는 심각하네.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구청장이랑 시구의원 공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이거 당에서 조치 취해야 됩니다. 저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거가 이제 한 90일 뭐 100일 이제 그 정도 남았는데 이 선거를 앞두면 다들 마음이 급해지니까 웬만하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가자, 싸우지 말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도 싸우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덩어리 그냥 놔두고 가면은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동티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한 석 달의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이를 제명하면 또 김정혁이를 제명해서 쫓아내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떨었는데 아무 일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18명의 당협위원장 이름을 쭉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게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6.3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향 하나도 안 줘.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줘요. 이제 저렇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이미 전시 상태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만이 내가 살겠구나. 이런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쳐야만이 선거에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고생하는 원외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은 77명까지 늘어났던데 그래요. 계속 느네. 네, 이게 80명 곧 돌파할 것 같거든요. 77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뭔 소리냐, 장동혁 대표 쪽 그만 흔들어라. 이 77명, 78명? 네. 이 사람들 중에는 전 위원장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다 현직입니다. 그 전직 끼워넣는 꼬롬하고 추레한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명 냈어요. 그러면 원외 위원장의 숫자로 보나 당원들의 지지로 보나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중에 나 이거 뭐 자리 걸고 사퇴하라는 사람 없는 걸로 보나 이게 장동혁 대표 흔드는 거는 정말 한 줌인데 언론이 그 한 줌을 막 지금 막 과잉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잖아요. 이 족벌 언론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수위장 족벌 언론, 조선일보. 이것들은 지것들이 뭐 선거도 다 짜고 후보도 다 지것들이 만든다고 그동안 거들먹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먹히니까 알아달라고 지금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리고 이 한동훈 일당들이나 뭐 오세훈이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쫓겨나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계속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디서 고사 지내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6.3 선거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장동혁 집에 가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발작적으로 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네 감히 나를 무시해? 우리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줄게가 지금 조중동딱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흔들릴 장동혁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요.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흔들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저것들이 계속 흔들어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흔들지 말라고 해서 안 흔들 것들이 아니거든. 흔들지 말라고 해서 말 들을 것들이었으면 제명도 안 당했지. 그렇죠. 이미 저것들은 구제불능이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보수 위장 족벌론들이 저러는 것도 저것들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신 차릴 것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책임 당원들과 이 110만 이 당비 내는 당원들. 그리고 지금 77명, 78명 되는 이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현역 국회의원 107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한 7, 80명 정도는 단단하게 뭉쳐 있대요. 네. 이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그 정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던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덧셈 정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파 4당, 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 우리 광화문 또 전국 세이브코리아의 전국 집회에 나섰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들이 다 국민의힘과 함께 할 자유파 진영들 아닙니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과 정말 통 크게 플러스 정치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자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더 이상 우리가 관심 줄 시간도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정말 얼처구니 없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딱 네, 더 짚어볼게요. 그러세요. 오늘 27일 금요일이죠. 한동훈이가 대구 서문신장을 찾는다는데 이 팬클럽을 아무리 동원해도 제가 아는 대구 분들 성남 민심으로는 이거 뭐 머리털 쥐어 뜯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간 보고 계산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럼 대구를 나간다고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부산을 기웃거리는 거면 부산을 나간다고 선언을 하든가 대구 갔다가 부산을 간대요. 이건 뭐냐? 대구의 자리가 나을까? 부산의 자리가 나을까?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결정하겠다는 그 얌생이스러운 이 정치를 대구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사님?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네. 뭐 한동훈이가 무슨 계산을 하고 무슨 간을 보러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걱정돼서 부산 한동훈이를 어느 시장 통해서나 길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 부산 시민들이 계실 거고 네. 또 대구 서문시장에서 저 한동훈이를 갑자기 맞닥뜨리게 네. 될 이 상인들과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한동훈이한테 절대 해코지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이게 노이즈 마케팅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짓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정말 막 분에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욱해 갖고서 뭐라도 저 머리 쪽으로 손이 가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동네방네 울고 다니면서 찔찔 짤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빌미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로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한동훈이 마주쳤는데 네가 어느 낯짝이라고 여기 오냐 출마하겠다는 말도 못하면서 이 비겁한 놈아라고는 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저 한 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개딸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물리력을 행사하시거나 손을 뻗으시면 안 된다. 박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꼭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십시오. 말로. 네. 여러분의 여론을 소리치고 말로 전달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절대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 손은 아예 그냥 뒷짐을 딱 이렇게 약간 열중시 하시고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실컷 하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분들, 부산 분들.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구역질 나실 거예요. 토하시는 건 괜찮아. 네. 아니 옆에 어떻게 토가 나오는 걸 어떻게 참어? 그때는 길 옆으로 토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야, 박사님이 멸콩TV 오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개그도 하시고 이 고성국TV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과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쭉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아직 10,000명이 안 됐어요? 요새 조금 맨날 10,000명 넘다가 요새 조금 주춤해요. 설 명절 때 가신 분들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가 봐요. 10,000명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요? 네. 뭐 다음 주면은 금방 또 평균 10,000명 회복할 거로 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아직 좋아요가 조금 모자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도 다시 보기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멸콩청사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시간 쭉 달려봤습니다. 내일도 5시 반 쉬지 않고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수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10,000명 좀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아니다. 장동혁 중심으로 민주당과 싸우는데 전력을 매진할 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